이 여자를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곡이의 어머니요. 현모양처의 상징 아닌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그녀가 그린 포도입니다. 이것은 풀벌레 그림입니다. 이것은 산수화입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그녀의 이름이 나온 횟수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번입니다. 반면 그녀의 아들 율곡이이는 조선 왕조실록에 수백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신사임당은 단 한 가지 역할로만 나타납니다. 율곡의 어머니로 2024년 대한민국 워킹맘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워킹데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자가 일을 하면 엄마가 먼저 불리고 남자가 일을 하면 그냥 직장인입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5만 원 지폐에 올랐습니다. 선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모범적으로 한 현모양처. 그녀의 그림은요. 지폐 뒷면에 아주 작게 있습니다. 천재 화가는 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기억되는 걸까요? 그녀의 작품은 왜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1504년 강원도 강릉 신사임당 본명 신인선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명화는 사대부 집안 출신, 어머니 이시부인은 율곡이의 외할머니가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가 여자아이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무식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고 여자의 재주는 무재주다라는 말이 격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신명화는 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시를 가르쳤습니다.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내 재능을 숨길 필요는 없다. 조선시대 혁명적인 아버지였습니다. 1511년 신사임당 7세. 그녀는 첫 번째 걸작을 완성합니다. 포도 그림이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구도와 필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놀랐고 마을 사람들은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10대 소녀 신사임당은 독학으로 중국 화법을 익혔습니다. 산소화를 그렸습니다. 화조화를 그렸습니다. 풀벌레를 관찰하고 그렸습니다. 특히 포도와 풀벌레 그림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자 화가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소문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조선에 여류 화가가 있다던데 정말입니까? 그녀의 그림을 본 명나라 사신들은 감탄했고 여러 점을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신사임당은 자신을 화가라고 불렀습니다. 강릉에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붓을 들었고 저녁이 되면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호, 사임당, 뜻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를 본받는다였지만 이때 그녀에게 어머니는 아직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특별했습니다. 남자 화가들이 그리는 웅장한 산소화와 달리 그녀는 작은 것들을 그렸습니다. 풀벌레, 가지, 포도, 오이,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붓 아래서 그것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후대 미술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회화사에서 독보적이다. 남성 중심 화단에서 볼 수 없는 섬세함과 생명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 그녀는 조선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였고 동시에 가장 뛰어난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1522년 신사임당 19세.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522년 신사임당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이원수, 덕수이 씨 집안의 하급관리였습니다. 신사임당보다 신분이 낮았고 벼슬도 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서울 수진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릉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댁은 강릉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림 그리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그림이냐? 살림이나 제대로 해라. 친정에서는 천재였지만 시댁에서는 서툰 며느리였습니다. 붓 대신 바느질을, 화선지 대신 부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사임당은 평생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율곡이입니다. 조선시대 출산은 목숨을 건 일이었고 8번의 출산과 육아는 그녀의 몸을 천천히 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였다. 화가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신사임당은 평생 두 도시를 오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머니였고 강릉에 가면 화가였습니다. 친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경포대 앞에 앉아 산수화를 그렸고 마당에 풀벌레를 관찰하며 스케치했습니다. 강릉에서만 그녀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에서는 마음이 답답하다.
붓을 들 시간이 없다.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또 다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강릉에 오니 마음이 편하다. 그림을 그리니 내가 누구인지 기억난다. 그녀는 두 개의 삶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신사임당은 수백 점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결혼 후 그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 눈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라는 역할이 화가라는 정체성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사임당은 아들 율곡이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시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딸들에게는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도 딸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역사는 침묵합니다. 신사임당은 완벽한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포기한 화가였을까요? 그녀의 시 한 편이 남아 있습니다. 유년 시절 그림 그리던 일을 생각하니 꿈 같기만 하다. 지금은 아이들 기저귀 빠는 일만 가득하니 어찌 붓을 들 수 있으랴. 이것은 감사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체념의 시였습니다. 1551년 신사임당 47세.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과로였습니다. 8번의 출산. 끝없는 가사노동.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쌓인 피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신사임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51년 신사임당 사망.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실의 공식 기록에 그녀의 죽음은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무명 양반 남성 한 명이 죽었을 때는 그의 관직과 업적이 3줄 기록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작품은 수백 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고작 40여 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버려졌습니다. 여자가 그린 그림이라는 이유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에 탔거나 찢겨졌거나 잊혀졌습니다. 반면 그녀의 아들 율곡이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수백 번 등장하고 그의 저서는 필독서가 되었으며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율곡의 어머니가 누구지? 신사임당은 비로소 발견되었습니다. 화가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조선 후기 유학자들은 신사임당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한 어머니, 남편을 내조한 아내, 집안 살림을 훌륭히 한 며느리. 그녀의 그림은 여가 시간에 했던 취미 활동 정도로 취급되었습니다. 천재 화가는 사라지고 현모양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19세기 한 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사임당은 여성의 모범이다. 그녀는 그림에 빠져 본분을 잊지 않았고 오직 자녀 교육에 힘썼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은 평생 그림을 그렸고 그것이 그녀의 본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다시 썼습니다. 20세기 초 일부 학자들이 신사임당의 작품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조선 최고 수준이다. 여성 화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율곡의 어머니답게 훌륭하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어머니였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5만원권 지폐도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인공은 신사임당. 500년 만에 그녀는 다시 한번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1월 한국은행 발표 5만원권 도안 인물로 신사임당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자녀 교육에 귀감이 되는 현모양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그림 40여 점, 명나라가 인정한 실력, 조선 최고의 화가. 이 모든 것은 선정 이유에 없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로서만 선택되었습니다. 5만원권 앞면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는 그녀의 작품 묵포도도와 풀벌레 그림이 있습니다. 앞면은 크고 뒷면은 작습니다. 어머니는 크고 화가는 작습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이 신사임당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여성 취업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왜일까요? 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는 것을. 신사임당처럼 천재 화가가 율곡의 어머니로 바뀌듯이 5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은 화가였습니다. 율곡 이이의 어머니이기 전에, 이원수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그녀는 그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지웠지만 그녀의 그림은 남아있습니다. 40점의 작품. 그것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화가였다고.